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봉으로 봤을 때 빨간색 선이 240선입니다. 빨간색 선 라인 부근에서는 지지유 반등, 지지유 반등, 이 부근에서도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이 테슬라로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31일 키미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1월 31일 장 시작 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을 언급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꼭 차트를 볼 줄 모르고 공부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차트는 왜 봐? 재무제표 실적을 봐야지 하는데 우리는 그거 다 보고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보는 겁니다. 또 이 좋은 주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 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것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표시해둔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의 상단에 왔을 때는 하락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고 제가 이 하단 라인에서도 XOXL을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큰 수익을 먹었었죠. 지금 다시 상승 추세 상단을 찍고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고 있으니 나스닥도 당연히 힘이 약해질 거라고 언급해 드렸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제가 표시해둔 36,800 라인이죠. 검정색 라인을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우존스는 상승 또는 횡보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0.35% 상승을 하면서 다우존스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유가 이만큼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인플레이션 상승이 되면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미뤄진다면 나스닥 지수에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유가 이렇게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종목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TQQQ입니다. TQQQ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드리면서 약 2주 동안 2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비중 축소로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김없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는 힘이 빠지면서 어제 또 큰 하락을 보여주었죠. 4%가량 지금 빠지고 있는데 상승 추세에 하단 라인까지 저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단 라인까지 다시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지유 반등 보고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XOXL TQQQ랑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 후 2주 동안 50%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힘이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비중 축소로 대응하였다고 말씀드렸고 XOXR 다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지지유 반등 보고 제가 매수 타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XOXL이나 TQQQ나 다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힘이 빠지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정확히 그 예상이 이번에도 들어맞으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노란색 선 21선 깨지면서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은 갈색선 121선과 초록색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 후 지지 후 반등해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우리는 이렇게 양봉으로 지지해 줄 때 매수를 진입하였고 지금도 4%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MF는 1차적인 목표가로 빨간색 선 241선까지 보유하고 가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N자형 파동 상승 초입 부분에서 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이렇게 큰 음봉 하나 나올 때 비중 축소로 첫 번째로 대응하였고 지금 또한 큰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비중 축소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N자형 파동의 전고점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입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먹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이렇게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약 2주 동안 3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AMD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비중을 축소해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AMD 어제 실적 발표가 기대 이하로 나오게 되면서 큰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서는 신규 매수를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AMD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지지율 반등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제가 또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도 마찬가지였죠.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하게 되니까 큰 하락이 나오게 되었죠. 실적 발표를 하기 전부터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이탈하게 되니까 실적 발표 후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준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인텔도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모아가는 거지 지금 지지가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큰 하락을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매수를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고점 이 저항대를 기준으로 두 달간의 박스권을 쌍바닥 패턴으로 뚫어줄 때 이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후 지금 약 1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지지율 반등하는 모습 보고 이때 또 모아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5일선을 깰랑 말랑 하고 있죠. 저는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서 다시 밑에서 지지하고 반등할 때 한 번 더 모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죠.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제가 이 부분에서 61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6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이 부분은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으로 진입한 상황이고 5일선 타고 올라가 주는지 한번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죠. 소파이 테크놀로지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그날 바로 2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아직도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하단 추세 라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N자형 파동으로 월트 디즈니는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도 이 N자형 파동 상승 초입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약 일주일 동안 7%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1차적인 목표가를 파란색 선 481선 라인 부분까지 보고 가고 있고 만약 그 전에 5일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이죠. 알파벳은 이렇게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의 자그마한 상승 추세가 하나 더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약 2주 동안 1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어제 알파벳 광고 매출 시장 예상치 밑도는 실적
실적이 나와주면서 지금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제가 5일선,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죠. 아이온큐는 이렇게 조그마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이탈하면서 인텔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하락은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지지요 반등할 때 그 부분이 1차적인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저는 그때 빨간색 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줄 때 1차적으로 진입한 상황이고, 2차 매수분은 파란색 선 481선에서 2차 매수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제가 표시해둔 검정색 라인 저점을 깨게 된다면 481선까지 오는 건 기정사실화 되는 겁니다. 이 검정색 선 라인은 가격대로 보자면 10.4달러 부근입니다. 이 부근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파란색 선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10.4달러 부근을 깨지 않았고, 이 부근에서 또 지지후 반등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은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ETA죠. 메타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를 382달러 전고점 부근까지 가격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 부근 달성 후 지금 약간의 상승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메타 5일선 핑크색 선을 음봉으로 깨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비중 축소를 하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죠. 테슬라는 이렇게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락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반등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서도 지지요 반등 해주는 모습을 월요일날 보여주었죠. 지금 하단 라인까지의 가격은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저는 이 하단 라인에 왔다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봉으로 봤을 때 빨간색 선이 240선입니다. 빨간색 선 라인 부분에서는 지지유 반등, 지지유 반등, 이 부분에서도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이 테슬라로선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이 빨간색 선 240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파란색 선인 480선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테슬라가 100달러까지는 오지 않는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저는 1차적인 매수를 지금 185달러 부분에서 진행한 거고, 2차 매수는 100달러 부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이 사이에서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한 가격과 하단 라인의 가격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추가 매수 100달러까지 오진 않겠지만 100달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이렇게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5일선이 깨지게 된다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했죠?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단 라인에 왔을 때 지지유 반등하는 모습 보고 그때 또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음봉으로 5일선 깨고 있는 상황이니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또다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큰 추세로 봤을 때 깃발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깃발 형태의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약 2주 동안 3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 영상 꾸준히 보고 계셨다라면 35% 다 먹었어야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곧 엔비디아 5일선 깨질랑 말랑 하고 있죠. 5일선 깨지게 된다면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 후 지지유 반등할 때 타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모아가면 되는 거고, 전혀 무리하게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하단에 왔을 때 또 한번 모아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APL이죠. 애플은 제가 이렇게 하락 나오기 전부터도 애플은 쌍봉의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거고, 지금도 이 구간에서도 두 개의 쌍봉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서 힘이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힘이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애플 같은 경우 이렇게 조그마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다시 올 거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하단 라인까지 오게 된 상황이죠. 하지만 이 하단 라인에 왔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단 라인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것을 보고 매수를 진행하셔야지, 하단 라인에서 지지가 안 됐을 때 언제든지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 후 반등할 때 그때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수 시점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죠. 에어비앤비도 제일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16%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나스닥이 빠지면서 지금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지만 5일선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으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SML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ASML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한 번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음봉이 뜨게 됐을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 상단에 있기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비중 축소로 대응 다시 한번 하단에 왔을 때 모아가면 되겠죠. 제가 이때 또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도 똑같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TSMC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폭이 크게 남아있으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5일선 깨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니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하단 라인에서 놓아가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시놉시스는 제가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리면서 2주 동안 1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 후에 5일선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비중 조절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왔을 때 이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때 또 비중 축소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DB이죠. 어도비는 완만한 상승 추세에 있다가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지금 약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추세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 상단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또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